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60회 기출문제 실기편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724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청룡이네요. 자, 1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 풀어볼까요? 1번 3월 21일 주식회사 석천기업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600만 원을 당자 수표로 지급했다. 당자 수표로 지급했으면 대변에 당자 예금 제공되고요. 계약금 쪽으로 미리 줬다. 선급금이죠. 오케이. 3월 21일. 차변에 선급금 그리고 석천기업. 자, 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6000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 예금 적으면 되겠지. 이렇게 적어준다. 두 번째, 3월 23일 다현 상사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1억 5천에 현금으로 매입했다. 또한 당일에 취득세를 600만 원 현금 납부했다. 자, 토지 유형자산이 아니고 이때는 뭡니까?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 처리하는 게 이 문제에서 묻고 싶었던 내용인가 봅니다. 됐습니까? 3월 23일. 차변에, 자,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왜? 두 가지 결제가 있으니까 차변을 합계로 그냥 쭉 바로 자동으로 작성되니까요. 자, 일단 투자 목적으로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1억 5천. 현금을 1억 5천 줬습니다. 150, 000, 000, 그 다음에, 자, 그, 취득세로 현금, 똑같이 현금이네. 그죠? 1억 5천에서 바로 더해야 되겠네. 1억 5천 플러스 600만 원. 그러면 156, 000, 000,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그리고 차변에 투자 부동산. 이렇게 계정 과목 써주면 되겠다. 자. 3번입니다. 4월 16일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하여 액면가액 80만 원의 공채를 액면가액에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채의 공정가액은 사실은 6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20만 원 비싸게 줬죠? 이 부분 어떻게 합니까? 해당되는 차량 살려고 부득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거든. 그래서 20만 원은 차량 운반구라는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나머지 60만 원, 요 공정가치만 단기 매매 증권이란 걸로 처리하면 되겠지. 자, 4월 16일. 자, 대변 그냥 먼저 기록할까요? 대변에 자, 현금 얼마 나갔습니까? 자, 80만 원 나갔죠? 80만 원. 800000 나갔고 그 중에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60만 원밖에 안 되고요. 600 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만 원은 차량 운반구라고. 그렇죠? 이렇게 처리한 것이다. 4번 봅시다. 4월 17일, 4월 1일에 계상했던 가지급금은 영업팀 이무영 씨가 대전에 출장 다녀온 후 출장비로 다음과 같이 정산되었답니다. 가지급금 거래처 입력하지 말고 뭐 전형적인 가지급금 정산 문제죠. 4월 17일. 자, 가지급금 일단 없습니다. 가지급금. 그리고 거래처 입력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금액 얼마입니까? 자, 토탈 87만 원하고 3만 원 더 해가지고 90만 원이네. 900000 뭐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4월 1일 날 전표를 우리가 찾아봐도 되겠죠. 그죠? 조회해봐도 확인할 수 있겠고 조회 확인해 볼까요?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총계정 원장전을 한번 보려고 총계정 원장 눌러서 1월부터 12월로 해도 됩니다. 자, 계정 과목은 뭡니까? 처음부터 다 열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찾지 뭐. 가지급금 요거 찾으면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17일인데 4월 1일 날 뭐 발생했던 가지급금 검색하는 거죠. 요 더블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 여기서 한 번 더 더블 클릭하면 전표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4월 1일 날 얼마? 90만 원만큼 줬다 이겁니다. 됐죠? 확인했으니까. 자, 이거 닫고 자, 우리 전표 입력 계속 진행합시다. 90만 원 가지급금 일단 대변으로 이제 정리해주고요. 차변에 그 중에서 87만 원은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 영업팀이니까 여비교통비 중에서 800번대 코드 870000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는 3만 원은 이제 다시
돌려받았다는 거지. 현금으로 3만 원 됐습니다. 5번 현재의 남아있는 자기 주식 전부를 500만 원을 매각해가지고 매각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했답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을 인식하면 되겠지. 자기 주식의 현재 4월 20일 현재 장부 금액은 조회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합계잔액 시산표 이번에 한번 열어볼까? 자, 4월 20일자로 조회해보자.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자기 주식 금액, 자기 주식 자본 쪽에 있겠네요. 자본 쪽에 자기 주식 여기 있죠? 400만 원만큼인데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역까지 볼 수 있다고. 아, 전기에 샀던 자기 주식이 400만 원이구나.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입력 계속 할까요? 400만 원짜리 자기 주식을 없애주는 거지. 자, 봅시다. 4월 20일 분기입니다. 4월 20일. 자기 주식 차변이 기록되어 있겠죠? 이거를 대변으로 보내준다. 자기 주식 400만 원짜리 4000000 요거를 얼마 주고 팔았습니까? 자, 현금 받았나? 현금으로 받았죠. 현금 500만 원 받았습니다. 5000000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나왔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됐죠. 100만 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입력 문제 풀어봤으니까 메뉴 닫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입력 봅시다. 그 중에 첫 번째 5월 2일 원재료 구입하면서 운반비로 주식회사 양화물류에게 88,000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습니다. 88,000원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자, 공급가액하고 여기 발라서 입력해야 되겠지.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자, 일반적으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이죠. 그러면 50일 과세하면 되겠지. 그리고 운반비라 하더라도 원재료 구입 과정에서 든 거니까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됐죠? 분석 끝났으면 입력합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5월 2일입니다. 자, 50일 과세.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자 80000 적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양화물류. 그 다음에 전자예부 적고요. 그 다음에 뭘로 줬습니까? 자, 차변에 원재료 맞나요? 오케이, 원재료 맞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88,000원. 자, 두 번째 5월 15일 2015년도 3월 17일 주식회사 서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 매출한 제품에 대해서 품질 불량의 사유로 클레임이 발생했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물품 대금 33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요걸 깎아주기로 합의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답니다. 이는 클레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다. 그래서 말은 길게 적었는데 결국 뭡니까? 불량이 있어가지고 돈 깎아주기로 했다. 매출 애누리지 뭐. 그래서 유형은 뭡니까? 마이너스 형식으로 세금계산서 다시 발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11번 과세. 다만 금액을 마이너스로 적어주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입력해 봅시다. 자,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는 게 돼서 입력을 하는데 3월 17일 당초 날짜 아니죠. 그래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뭐 이런 사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으면 당초 날짜로 끊는 게 아니고 오늘 날짜로 그냥 마이너스 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3월 17일 아닙니다. 5월 15일이다 이겁니다. 됐죠? 자, 5월 15일에 유형은 10일 과세. 그 다음에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끊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00만 원. 그죠? 330만 원이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3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공급처명은 어디? 서해. 자, 전자예부 여고요. 그 다음에 자, 매출을 차감시켜주면 되고, 그럼 차변에는 뭐가 해야 될까요? 자, 물품 대금을 깎아주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외상으로 매출했다가 물품 대금 깎아주니까 외상 매출금을 마이너스 기록해주면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자, 3번입니다. 6월 2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서해산업의 임시주주총회 행사장에 보내려고 화환 면세 물건이거든요. 요거를 참사랑 화환에서 17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3 면세지.
그리고 요새 최근 추세에 따라서 계산서를 전자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53번 유형이 나오면 계산서라도 전자 여부 여로 체크해야 되는 형식으로 출제될 것이다. 6월 2일 봅시다. 6월 2일 53 면세고요.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170. 그 다음에 공급처 명의 참사랑 하원. 그 다음에 전자 여부 여.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하고. 자, 차변에 어디 거래처에 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접대비가 되겠네. 접대비고 매출 거래처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코드 접대비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질문 많이 한다고 했죠. 접대비 뭐 왈가왈부 하면은 이게 불공 아니냐라고 질문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공은 계속 강조했다 그죠.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거기 부가세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불공제 받는 사유에 해당한다. 그때만 불공이고 이때는 뭐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받은 거니까 면세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뭡니까? 뭘로 줬다고? 현금으로 줬다고? 현금을 대변을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입력하면 끝. 그리고 거래처 언급해드리면 자 우리 계산서 우리한테 준 사람이 참사랑 하원이죠. 그래서 그 서해 산업에 줄 거라고 해가지고 거래처 서해 산업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혹시라도 시간 쫓겨서 뭐 서둘다 보면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겠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됐죠? 공급처명은 참사랑 화원. 왜냐하면 계산서에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공급자는 참사랑 화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 부분을 나중에 신고할 때 그 반영해야 되는 거지. 뭐 요 고객세 줄 거라고 거기 적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 쫓기면 혹시라도 실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잔소리 한번 했습니다. 자, 6월 16일 소비자 김정민입니다. 이 사람한테 제품 100개를 55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팔고요. 현금 매출하고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교부했답니다. 과세 거래이고 우리가 현금 영수증 발급해 줬으니까 현과 유형 선택하면 되겠네. 6월 16일. 자, 매출 중에서 현과 유형입니다. 현과 22번 하면 되겠네. 됐죠? 공급가액 이쪽 라인에다가는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쫙 넣으면 자동으로 쫙 갈라지죠. 오케이. 자, 입력해 봅시다. 자, 공급가액 란에다가 5500000 그대로 적어주면 자동으로 쫙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공급처는 김정민입니다. 김정민.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자, 분계 혼합한 후에 자, 제품 매출 맞죠? 제품 매출이고 자, 대금을 뭐로 받았습니까? 현금으로 받았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겠네요. 됐죠? 자, 5번 6월 17일 당사는 주식회사 서진산업에 공장의 기계장치 일부를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습니다. 매각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유형자산의 처분거래죠. 전형적인 출제 형태다. 6월 17일 그래서 우리가 재화를 공급한 거죠. 11번 과세다. 자,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자, 매각 대금이 3천만 원이고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30000000 적으면 되겠지. 그리고 공급처명은 어디? 서진산업. 전자세금 여부. 자, 일단 대변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일단 없애줘야 되겠지.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자, 그러면 여기 2500000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여러 개 중에서 기계장치에 대한 것 이렇게 적어주고 얼마입니까? 500만 원. 500000. 그 다음에 대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자, 위에 3천만 원 플러스 300만 원. 요거 3,300만 원인데 토탈 요거를 전부 미수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33000 그리고 대차 차익이 플러스 1,000만 원 돼 있으니까 차변에 1,000만 원 더 크거든. 대변에다 적으면 되겠네. 대변에 적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되겠다. 그죠?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모든 분계가 끝나겠네요.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입력 문제 다 풀어봤으니까 메뉴 닫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주식사 청룡은 본 문제 안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답니다.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의제매입세 공제서를 신고서를 작성해라. 의제매입세 공제가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그러면 6개월 매출을 가지고 한도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고 했죠. 그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겠네요. 자, 이번에 3건의 매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업은 공제율이 106분의 6입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제조업은 중소기업이라면 104분의 4거든. 그래서 공제율은 높긴 한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산 건 인정 안 되는 거지. 제조업은 반면 공제율은 104분의 4로서 중소기업일 때 이거보다 조금 낮지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산 거는 인정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2개만 인정된다 이거지.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억 1,000만 원만큼 이번 확정 신고 기간 동안 매입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1억 1,000 곱하기 106분의 6 해가지고 얼마 나오죠? 그거를 이번에 의제매입세 공제 받으면 딱 좋겠는데 그거 받기 전에 한도를 한번 검증해 보자 이거지. 6개월 동안의 매출 가지고. 됐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6개월 동안의 매출 가지고 한도 계산한다. 6개월 동안 그죠?의 매출이 여기서 매출과 관련한 공고가액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5억 원이래. 그러면 5억 원 곱하기 30% 해가지고 1억 5천 곱하기 106분의 6 요게 6개월 동안 전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이라 이거지. 근데 예정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를 한번 받아 먹었죠. 420만 원 이미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만 이번에 받을 수 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도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미 이제 서식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겠지만 조금 이제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6개월 동안 전체 6개월 동안은 의제매입세 공제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게 그러면 5억 원 곱하기 30% 해가지고 1억 5천 되는 거죠. 1억 5천 곱하기 106분의 6 얼마입니까? 자, 1억 5천 곱하기 106분의 6은 8490 뭐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예정신고 때 이미 420만 원 받아 먹었으니까 확정신고 때는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한도가 여기서 420만 원을 빼면은 4290,566원만큼 받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확정신고 때. 그런데 1억 1,000만 원 곱하기 106분의 6 하면 얼마입니까? 110000 곱하기 106분의 6은 6226,415라고. 당연히 한도 넘어가죠. 그러면 요것만 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서식 열심히 작성해가지고 답이 뭐 나와야 됩니까? 4290,566원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 요 자료를 조금 분석해 보면 단기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면세 매입 금액 요거는 6개월을 말한 겁니다. 6개월. 그래서 예정 신고 때 얼마 내가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지출이 있었고 이번에 확정 신고 기간에 1억 1,000만 원 있었잖아. 여기 위에 요거 합한 금액이 184200000이라고. 요거 사실은 제시해 주는 게 더 어색하죠. 요 제시해 준 이유는 요 금액 자체가 서식에 들어가고 요게 조금 키 포인트인데 너무 너희들 어려울까 봐 한번 우리가 제시해 줄게라는 의미로 제시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시되니까 더 어색해 보입니다. 제 보기엔. 그래서 우리가 서식 조금 이따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릴게. 그 서식에 단기의 그 면세 매입 금액에는 반드시 확정 신고 때 작성하는 걸 하더라도 확정 신고 기간만 매입액 적는 게 아니고 예정 신고 때 매입액 해당 부분하고 합해가지고 적는다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된다 이겁니다. 서식 작성할 때. 어쨌든 답은 요거야 된다. 요거 딱 중심만 딱 잡고 있으면 자, 서식 작성할 때 우리 헷갈리지 않는다고. 어쨌든 요 1842000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확정 신고 때 1억 1,000만 원 지금 매입한 거 있잖아. 그러면 예정 신고 때 뭐 얼마만큼 구입했겠습니까? 184200000 빼기 1억 1,000만 원 하면은 자, 184200000 빼기 1100000 하면 74200만큼 예정 신고 기간 때 우리가 요런 면세 매입이 있었다 이거지. 여기서 예정 신고 기간 때는 한도 같은 거 계산 안 하거든요. 여기서 바로 106분의 6 곱해가지고 공제 홀랑 받아 먹었었거든. 그게 420만 원이고. 그래서 실제로 7420000 곱하기 106분의 6 해보면
곱해보면 420만 원 나온다고. 됐죠? 420만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숫자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분석해 보았네. 되죠? 자, 이제 분석 끝났으니까 입력 이제 해봅시다. 이기 확정에 대한 자 부가가치 탭 눌러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이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넣고요. 자, 공급자 두 건이 있었죠. 자, 첫 번째 건은 셈입니다. F2키 눌러서 셈이 찾아서 취득일자가 2015 자, 2015 1031 계산서 매입분. 그다음에 물품명이 야채. 수량은 하나로 1로 입력하랍니다. 그 다음에 매입가액은 300000000 공제율은 106분의 6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 그리고 자, 또 한 건은 진우입니다. 자, F2키 눌러서 진우 이렇게 검색해서 취득일자는 2015 1124 그 다음에 이번엔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매입. 물품명은 정육 그 다음에 수량 1 80000000 이렇게 106분의 6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번 기수에 즉 확정 신고 기간 때 1억 1000만 원치 샀는데 그거 106분의 6 곱하면 626414 나온다고. 그렇지만 흥분하지 말라고. 요게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아니까 한도 계산 한번 해보라고. 6개월 동안의 매출 가지고 자 그 과세 표준 가지고 일단 한도를 계산해 봐야 되는 거지. 자, 봅시다. 자, 6개월 동안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음식점 매출과 관련한 공고가액이 5억 원이다. 이렇게만 달랑돼 있으니까 예정신고분 얼마고 확정신고분 얼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하면 제일 좋겠지만 뭐 따로 안 하고 6개월치가 한꺼번에 탁 나와 있으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안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그냥 여기 적읍시다. 500000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적고요. 자, 한도 계산 해봐야 되겠죠? 한도 계산. 자, 과세 표준, 즉 매출액을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나눠서 적어야 되는데, 자, 자료 보면, 자, 6개월 토탈 매출이 5억인데, 그 중에서 예정신고는 242-00000, 확정신고 기간은 258-000-000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자, 나눠서 적어야 되겠지. 242-000-000, 그 다음에 258-000-000. 그래서 어쨌든 합해가지고 5억 원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30을 곱하면 1억 5천이고 여기서 자 1억 5천이 이제 6개월 동안 매출을 곱하기 30%한 거고 자 서식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여기 단기 매입액은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6개월을 말한 거라고. 그래서 단순히 예정신고 때의 1억 1천이 아니고 여기서 확정신고 때 지출액인 1억 1천만 원이 아니고 예정신고 때 지출액하고 합한 금액 6개월 동안의 해당되는 지출액을 적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지. 그래서 요거 너희들이 작성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일부러 문제에서 제시 직접 해줄게 라는 의미로 요 금액 184-200-000이 딱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석해 보니까 1억 1천만 원은 확정됐고 그리고 예정신고 때 거는 뭐 얼마 아까 7천 뭐 얼마 있었죠. 그거였다 이거였지. 어쨌든 요 서식에는 B란에다가 1억 1천만 원이 아니고 184-200-000 이렇게를 적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6개월 동안의 토탈 받아먹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 184-200하고 150-000 둘 중에 작은 거 뭐 150-000이죠. 요거 곱하기 106분의 6한 8490-566만큼이 6개월 동안 토탈 받아먹을 수 있는 의제면세 공제 금액인데 한도인데 예정신고 때 홀랑 받아먹은 게 420만 원 있었지. 00000. 그래서 결국은 확정 때 받아먹을 수 있는 거는 4290-566밖에 없다라고 자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열심히 계산했던 금액하고 똑같은 거죠. 4290-566 그죠? 그래서 뭐 이미 지워버려가지고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맞을 거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열심히 분석했던 거 연습장에 살짝 봤다면 아마 일치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계좌 청룡의 2기 예정 때 매출 누락한 거랍니다. 매출 누락했다가 확정 때 반영한다.
됐죠?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딱 반영할 거다. 그런데 매출신고가 누락됐다고 그러면 가산세 있겠네.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선식 가산세 두 개가 딱 기본으로 올 거고 합계표 가산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합시다. 그죠? 자,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2일이랍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해서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네. 오케이. 그리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한 매출이 1,000만 원 요게 누락됐고요. 그 다음에 영세월 전자세금에서 매출한 거 요게 누락됐고 직수출한 게 누락됐다. 요거 토탈 3건이 누락됐네. 아래 거 2개는 영세율이죠. 위에 거는 10%고 이렇게 나눠지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영세율 과세 표준 불정식 가산세 하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 하나 이렇게 또 다시 갈라지겠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분석합시다. 가산세 계산 여기서 바로 해버립시다. 자,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 10% 부가세 붙은 거래를 매출 누락했으니까 부가가치세 금액이 100만 원만큼 납부세액이 좀 작게 신고된 거죠.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일단 과소신고 가산세 먼저 계산해 보자. 100만 원 곱하기 10%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만큼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을 것인데 예전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문에 6개월 안에 수습하는 거죠. 수정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50% 감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50% 해가지고 5만 원만큼 과소신고 가산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영세율 과세 표준도 지금 불성시된 거죠. 그래서 토탈 합해가지고 80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50% 감면이죠. 요거 해가지고 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다. 자, 80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0.01 곱하기 0.5는 2만 원 나온다. 그죠? 2만 원만큼 또 가산세가 있겠고. 세 번째, 납부 불성실 있죠, 이거. 그죠? 그래서 100만 원만큼 부가가치세가 작게 납부됐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만분의 3, 하루에 만분의 3씩 따박따박 가산세 생기는데 92일이거든. 그러면 자, 100만 원 곱하기 만분의 3 하루에 300원씩이거든. 곱하기 92일이면은 27600 만큼 가산세가 있다고. 이제 합계표 하나만 검색해 보면 되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부니까 합계표 해당사항 없고요. 직접 수출 요거는 세금계산 발급 거래가 아니니까 합계표 해당사항 없고 요것만 신경 쓰면 되겠네. 요거 영세율이지만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한 건이죠. 요 부분이 만약에 예정신고 기간이 자, 2기니까 7, 8, 9지 그거 지나고 나서 다음 달 11일까지 즉 10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이 됐다면 합계표 제출할 필요 없어. 그런데 봅시다. 발급은 딱 됐는데 전송이 안 됐대. 그러면 합계표 제출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예정신고 때 합계표 제출 안 하고 이제 확정신고 때 합계표 제출하려고 하는 거니까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되겠네.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300만 원 곱하기 공급가액에서 0.5% 곱하는 거거든.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0.1은 15,000원만큼 가산세 생긴다. 요겁니다. 그래서 토탈 4개의 가산세가 있네. 가산세 아주 그죠? 신경 쓸 게 많다 그죠? 그래서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자주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려할 거 딱 다 정리했거든. 매울 게 없어. 여기 다야. 감면, 그 다음에 중복 배제, 그 다음에 합계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케이스 그런 거 3개만 딱 고려하자 이거지. 그래서 미전송했다고 미전송 가산세 다시 고려할 필요 없어. 합계표 가산세하고 전송 관련은 중복 배제되거든. 그래서 합계표 가산세가 이미 적용돼 버렸으니까 미전송 이런 거는 가산세 더 이상 없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끝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5만 원 플러스 2만 원 플러스 27,600원 플러스 15,000원 이렇게 더하면은 112,600원이라는 가산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습장에 살짝 적어놓고 좀 이따가 우리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분석 끝났으면 이제 바로 입력해 봅시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서요.
자, 2기 확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열고, 자, 일반적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끌려오는 금액들을 없애고 제시된 것만 입력하라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때는 우리 그거 채점할 때 신경 안 쓰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입력할 때 이런 금액이 있으면 더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치웁시다. 자, 지우고요. 자, 그 밖의 매입세금 이런 것도 있었네. 자, 지우고. 자, 이렇게 출발하자 이거지. 자, 신용카드 매출이 누락됐었지. 그러면 매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에서 신용카드 쪽 이쪽으로 기타가 되겠죠. 과세 기타 이쪽에다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00000 그 다음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영세월 전자세금에서 발급분이 누락됐다. 영세 세금계산서 이쪽 34번 안에다가 금액을 3000 적고, 그 다음에 직접 수출한 거는 영세 기타죠. 여기다가 5000 적다. 그러면 예정 누락 매출에 대한 정보는 다 입력됐고요. 이제 가산세만 입력하면 되겠네. 자, 가산세 쪽은 이쪽에, 자, 순서대로 할까요? 그냥 순서 상관없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영세월 과세 표준 부서칠 요거 먼저 입력합시다. 800만 원이죠. 800만 원 였고, 아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자, 80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0.01은 곱하기 0.5는 2만 원이었다. 20000 적용되고, 과소신고가 자 100만 원이었죠. 자, 일반 과소신고 101000 여기서 자 100만 원 곱하기 10만 원에서 10% 10만 원에서 50% 가면 5만 원이었지. 50000 이렇게 되면 되겠고, 납부 부정실은 1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계산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만분의 3은 곱하기 91은 27600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지연 제출이죠. 전자세금 발급 명세 요거죠. 요거 세금계산서 합계표죠. 합계표 지연 제출 66번을 적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자, 얼마입니까? 아까 300만 원이었나요? 3000 곱하기 0.5% 300만 원 곱하기 2.5 곱하기 2.01은 15,000원. 1호 000 이렇게 적으면 112600 아까 우리 분석했던 숫자죠. 요거가 이렇게 작성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자, 모든 입력이 끝났네요. 그러면 저장하고요. 자, 문 닫고. 자, 결산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월간 기술지를 생산부서에서 6개월 정기 구독하고요. 2015년도 12월부터 2016년도 5월까지 6달입니다. 9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특이하게도 비용으로 안 적고 뭐라고 자산인 전액 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6달 동안 9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달에 15만 원 되겠네. 그죠? 15만 원이 한 달치 자, 구독료인데 올해 2015년도에 해당하는 거 몇 달? 한 달밖에 없다고. 그러면 올해의 비용으로는 15만 원이 잡히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전부 다 선급 비용, 즉 자산으로 잡았으니까 요거 선급 비용을 조금 줄여주고 15만 원만큼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지. 다만 생산부서니까 500번대인 도서 인쇄비라고 적으면 되겠죠. 도서 인쇄비로 15만 원만큼 적어주면 되는 거지. 수동 결산이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지. 12월 31일 해가지고요. 자, 차변에 도서 인쇄비 500번대 코드로 적어주고요. 금액은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선급 비용이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좀 줄여주자 이거지. 선급 비용 15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두 번째, 주식회사 청룡의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정리지 뭐. 그 와중에 세액공제 만원 받는 게 있거든. 요거 잡이익으로 처리하래. 됐죠? 그러면 자, 바로 입력합시다. 자, 여기서 일단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잡혀 있는 거 일단 차변을 한번 해야 되겠지.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잡혀있는 부채를 없애준다 이겁니다. 얼마? 73이죠. 730000000 이렇게 없애주고요.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을 없애준다. 대급금이라는 자산을 요건 없애주는 거는 얼마입니까? 570000000 이렇게 적어준다. 그래서 1600만 원만큼 이제 납부하면 딱 좋겠는데 그 와중에 만 원만큼 지금 잡익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만 이렇게 납부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잡익 먼저 인식해야 되겠지. 잡이익 만 원. 10000 그러면 나머지 금액만 대변으로 현금으로 나갔나요? 자,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야 되겠죠. 아직 돈 나간 거 아니니까 미지급 세금 이렇게 나머지를 잡으면 되겠다. 자, 1599000 되겠네. 됐습니다. 세 번째, 전기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대한은행의 장기 차입금 33억 원 중 1억 원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보통은 장기 차입금을 대변거를 그죠 차변으로 보내주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이렇게 대체하는 분계가 많이 출제되는데 너무나 똑같은 형식이 많이 출제되니까 지겨웠나 보다 그죠.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작년에 이미 그 작업했대. 그래가지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이름으로 딱 있다고. 그런데 올해 돈이 좀 없었나 보네. 그래서 못 갚고 2년 연장했다. 그러면 다시 장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치기 해줘야 되겠지. 얼마만큼? 1억 원에 대해서는 됐죠. 그러면 자 12월 31일 일단 대변에 있는 유동성 장기부채를 없애주는 거지. 차변으로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관리했겠죠. 어디입니까? 대한은행이죠. 대한은행. 자, 1억 원만큼 100000000 이렇게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대변으로 요거를 다시 2년 연장했으니까 장기 차입금 되겠죠. 장기 차입금. 마찬가지 대한은행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자, 네 번째. 당사의 기말 제품 재고 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비정상 재고 감모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거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를 12월 30일자 수동 결산으로 입력하면 되겠지. 그리고 문제가 비정상 재고 감모 손실과 관련된 것만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자, 정상 비정상 감모 모든 것 반영된 금액을 그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원래 적어줘야 되겠죠. 결산을 이제 완료하려면. 그런데 그 작업은 묻지 않았으니까 작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처리하지 말고 only 비정상 재고자산 감모만 처리하자 이겁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자, 수동 결산 차변 대변만 입력하면 끝. 자, 그러면 실제 수량이 620개고 장부상 700개였다. 그럼 80개만큼 지금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 중에 60%는 정상이고 only 40%만 비정상이다. 80개 곱하기 40%, 48, 32, 32개가 비정상 감모로 지금 없어진 부분이지.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자, 장부가액이 700만 원인데 그게 700개였대. 그러면 한 개당 취득원가 얼마입니까? 만 원이지 뭐. 만 원. 그죠? 만 원 곱하기 32개. 그러면 32만 원 되겠네. 32만 원만큼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자 12월 31일자 일단 대변으로 우리 뭘 보내야 됩니까? 제품이죠.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을 보내야 되겠다. 적요 8 적어줘야 되겠죠? 8번 타기정 대체. 자 얼마? 320000 적어주면 되겠고, 자, 차변에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32만 원 됐죠? 이렇게만 처리하면 이 문제 해결이 끝난 거죠.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작업은 따로 하지 말자. 만약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관련된 처리를 모두 하시오라고 제시되어 있다면, 자, 수동 결산뿐만 아니고 자동 결산에서 자, 모두 다 반영된 620개 곱하기 만 원인 620만 원이 실제 재고죠. 그러면 620만 원을 그 결산자료 입력의 제품 재고 그쪽에다가 적어주고 전표 추가를 클릭하는 것이 완료되는 상황이죠. 됐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거까지는 요구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5번
기말 현재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금에 대해서 1%로 보충법으로 대손 충당금 설정한답니다. 그거는 자동 결산이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일반 전표 입력 작업은 끝났으니까 닫고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대손 삼각 클릭하면은 화면창에서 자, 현재 뭐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금 요거 두 개에 대해서 1%씩 보충법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자동으로 지금 현재 1%일 때 그 보충법 금액이 딱딱 모두 다 이렇게 검색되는데 받을 어음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 없으니까 요거 스페이스바로 지워주시고 미수금도 지워주시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요 금액들이 7649 1509 080 요게 자동으로 여기서 계산되거든. 여기서 결산 반영을 딱 클릭한다고. 그러면 해당되는 자리를 딱딱 꼽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리가 여기겠지. 1509 080 요 부분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그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7649는 여기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되겠지. 이렇게 자기 자료로 딱 자동으로 꼽힌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동 결산에 대한 금액 입력이 완료되었고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전표 추가 이렇게 하면 끝나겠다. 자, 결산 문제 풀어봤고요. 자, 문제 5번 원천 징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항 수당 등록을 하고 생산직 사원 양날의 급여 자료를 그 9월 급여입니다. 9월 급여에 대한 급여 자료 입력해봐라 이겁니다. 급여 자료 입력. 몇 월 달? 9월 달. 자, 지급일은 며칠입니까? 매월 말일이다. 9월 30일이네. 자, 양날에 대해서 자 하나씩 그냥 바로 보면서 입력하도록 합시다. 자, 급여 내역 기본급 100만 원.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는데 비과세 요건 충족한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당 공제 쪽에서 체크박스를 표시 여부에서 체크박스 합시다. 확인하면은 자, 자가운전 보조금 여기 파란 색깔이니까 비과세죠, 그죠? 그러면 비과세라고 맞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0만 원 적으면 되겠죠. 200000 적으면 되겠다. 식대입니다. 식사는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무상으로 직원들한테 밥 주면서 또 식대라고 돈 또 따로 준다고 요거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있는 거는 비과세가 지금 파란 색깔이죠. 비과세가 이렇게 딱 떠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으면 안 되겠다는 거지. 과세 항목이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요거는 미사용적으로 딱 체크하고 과세를 새로 등록해야 되겠네. 됐죠? 추석수당 30만 원. 요것도 없으니까 추가로 등록해야 되겠네. 야간근로수당 20만 원 있는데요. 자, 여기 야간근로수당 파란 색깔이니까 아하 비과세인가 보다.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양날씨 생산직 맞고요. 일단 그 다음에 직전에도 급여총액이 2,500만 원 미만 맞네. 그리고 월정액 150만 원 미만 맞네. 오케이. 요건 충족하네. 그러면 요거 야간근로수당 20만 원을 여기다 그대로 파란색 가족에다가 적어주면 되겠네. 200000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 비과세 식대 그리고 월차수당, 직책수당, 상여 이런 거는 다 미사용으로 딱 체크박스 해가지고 없애버리고요. 보세요.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해가지고 안 보이도록 해달라고 했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새롭게 과세 대상인 식대 그리고 과세 대상인 추석수당을 따로 등록해가지고 금액 입력하면 되겠네. 됐죠? 그리고 공제금액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계산되는 거 그대로 사용해라. 채점할 때 신경 안 쓰겠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자 수당 공제 쪽에 가가지고 상여 요거 사용 안 하는 걸로 직책수당 사용 안 하는 걸로 월차 수당 사용 안 하는 걸로 식대 비과세 식대고 사용 안 하는 걸로 오케이 하고 나서 자 다시 등록을 해야 되겠지. 과세로 식대 이렇게 입력해야 되겠지. 뭐 F2키 누르면 쓸만한 게 요거밖에 없다고 급여밖에 없다고. 오케이 급여 적고요. 자 정기라고 적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세로서 추석 뭐라고 했습니까? 추석 수당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F2키 눌러서 뭐 급여인지 상여인지 뭐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이거 채점 대상 아닐 거라고 그냥 급여로 넣읍시다. 급여로 넣으시고 자 정기 부정기는 부정기가 가깝겠죠. 명제를 주는 보너스 이런 거는 부정기가 가깝다. 자 이렇게 등록한 후에 확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식대 얼마 100000 그 다음에 추석수당
300000 이렇게 적어주시면 완료되겠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프로그램에서 끌려오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케이. 자, 이렇게 입력해 보았고요. 그러면 문 닫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이철민 씨의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입력 탭 요거를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탭을 입력하시오. 두 가지 작업을 요구했네요. 자, 먼저 부양가족 명세에 대해서 이렇게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기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추가 공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를 판단해 가지고 부인지 여인지 그걸 체크박스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입력하면 되겠고. 자, 시작합시다. 사원 등록 메뉴 열어서 이철민의 부양가족 명세 탭 전부 다 프로 돼 있죠.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해 보자고. 이철민 남자고요. 자, 배우자가 있죠. 그러면 뭐 특별히 내가 추가 공제 받을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배우자 기영현은요. 일용 근로소득이 600만 원 있다. 요거 분리과세로 끝나버리니까 소득 금액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죠. 내 부양가족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기영현 요거를 배우자 이렇게 체크박스 하고요. 그 다음에 황선옥 71세 모친이고요.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있다. 양도소득 금액도 다 합해가지고 100만 원 여부 따져봐야 되죠. 그런데 딱 100만 원이니까 내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친도 자 부가 아니고 60세 이상 이렇게 체크박스 해야 되겠지. 그리고 71세죠. 그래서 경로우대 이거 체크박스를 열어 딱 고쳐주자. 그리고 이인규 18세 아들이고요. 고등학생이다. 뭐 걸릴 게 없죠. 그래서 이인규 20세 이하로 체크박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원중 형입니다. 59세다. 60세 이하죠. 그래서 나이 요건 걸리는데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 따지지 않죠. 그래서 소득금액 요건만 따지면 된다. 총 금액이 300만 원 있다고. 300만 원이지만 근로소득 공제 70% 빼면은 90만 원만 달랑 남죠.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부양가족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원중도 여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5번 장애인 이렇게 체크박스 해야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장애인 쪽에 체크박스 동그라미 딱 되죠. 자동으로. 그러면 자 모든 조정이 끝났다. 형수가 장애인인데요. 자 장애인을 하더라도 형수는 내 기본 공제 받을 수 대상이 되는 가족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까지는 되는데 형제 자매의 배우자 안 되고 직계 비속 되는데요. 직계 비속의 배우자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연수는 공제 대상 아니니까 아예 입력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자 부양가족 명세 탭의 조정은 끝났네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입력한 거 닫고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탭을 이제 입력하면 되겠지. 자, 사원 플로우입니다. 이철민 플로우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자, 해당 지출을 적어주자. 본인 자동차 보험료 150만 원, 형의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150만 원. 형, 우리 형은 기본공제 대상자 되죠. 그러면 150만 원도 공제받을 수 있네. 오케이. 자, 이쪽에 일반 보장성 보험료 쪽에다가 150만 원, 1500000,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에다가 1500000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친 입원비 오케이 되고 배우자 시력 보정용 악영급이 되고요. 배우자 건강진단비, 자녀 라식 수술 다 되죠. 그리고 게다가 의료비는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전혀 안 따지고 공제해준다라고 했죠. 오케이 다 되는데 다만 입력란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모친은 65세 넘었죠. 그래서 본인 그리고 경로 우대자 그쪽 란에다가 의료비를 적어야 되겠고 나머지 금액 3개 합한 거는 일반 의료비 쪽에다가 적어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그 의료비 중에서도 본인 경로자 쪽에는 자 본인 경로자 쪽에 400만 원 4000000 적어주고 일반 란에는 자 안경 구입비 30만 원 전액 다 인정되고요. 30000 플러스 건강진단비도 인정되죠. 50만 원 플러스 라식 수술 인정됩니다. 200만 원. 3개 더하면 280만 원 나옵니다. 280만 원. 2800000 적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본인 대학원 등록금 900만 원 되죠.
바로바로 그냥 적읍시다. 까먹기 전에. 자, 본인 교육비 전액 이쪽이죠. 9000 적고요. 그 다음에 모친 직업능력 직계 존속의 교육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230만 원 되죠. 그런데 세부 내역 보니까 학교 수업료 100만 원 요건 되는데 학교 통학버스비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학원 수업비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원비만 되지 일단 입학해버리면 그 이후에 학원비 안 되죠. 그래서 only 100만 원만 적으면 되겠네. 초중고 고등 요 교육비에 1000000만 적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이재민 구호금품 기부금. 배우자가 내 기본공제 대상자 맞죠? 그래서 기부금 냈다고 오케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재민은 급하게 목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법정 기부금이다. 300만 원 법정에다가 적으면 되겠지. 기부금 중에서 법정 요거에다가 300000 적으면 되겠고, 자 이제 신용카드 쪽 정보는 화면창 띄워놓고 입력합시다. 이쪽에 화면창 띄워놓고, 자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3천만 원, 전통시장 사용분 50만 원과 회사 경비 처리분 200만 원 포함된 거래. 그럼 일단 250만 원만큼 뺀 거, 즉 2,75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입력돼야 되는 금액이다. 2750000 이렇게가 일반적인 신용카드. 그리고 배우자 신용카드 오케이 인정되는데 다만 요거 대중교통 20만 원 포함됐으니까 일반 신용카드는 480만 원 되겠지. 480000.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합한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액 쪽에 적혀야 된다. 2750000 플러스 48000은 3230000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그리고 전통시장 50만 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20만 원 따로 적어야 되겠고, 자 형님이 직불카드 사용했다고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안 된다. 그죠? 그것도 중요한 거였습니다. 공부할 때 예외상으로서 워낙 특이하니까 그죠? 알고 있어야 되겠다. 고등학생 자녀의 현금 영수증 사용액 20만 원 이거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 쪽에 20만 원 이것도 따로 적어야 되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한 거 요 세 가지를 따로 적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전통시장 50, 대중 20, 현금 영수증 20. 오케이. 까먹기 전에 빨리 기록하자. 자, 전통시장 50, 대중교통 20, 그리고 현금 영수증 20, 20000. 그리고 아까 계산기에 남아있는 금액 보면서 아까 신용카드 3230000 이렇게 적으면 모든 게 입력이 완료되겠네. 됐죠? 자 그리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3230000 200 그리고 500 200 맞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입력이 완료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메뉴는 닫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60회 기출문제 풀어보았네요. 그래서 까다롭고 어렵고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죠? 조금 까다롭다면 아까 의제맵색 공제 한도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는데 우리 본문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실제 문제 풀면서 충분히 분석해가지고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그거 빼면은 특별히 어렵고 이런 건 없었죠. 다만 빨리 푸는 게 관건이다 이거였습니다.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